안녕하십니까, 특허왕 채널의 이재혁입니다. 창업하시려는 예비 사업주님들 아니면 창업을 하신 사업주님들, 제발 본인 상표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예비 창업주님이나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상표 검색 한번 안 해보시고 이미 상호, 로고 다 정하고 돈 주고 이제 디자인 작업까지 다 끝내신 분들도 많은데, 몇 년째 사용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표는 없겠지 하고 그냥 상표 조사나 상표 등록 없이 그냥 쓰시는데, 그러다가 곤란해지신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본인 상표 없을 것 같지만은 다 있습니다. 그나마 이미지로 이루어진 로고는 괜찮은데 상호나 명칭 같은 경우는 웬만큼 특이한 게 아닌 이상은 비슷한 게 다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비 사업주분들이라면은 브랜드 개발하고 상표 검색을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나의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남의 상표도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표를 도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은 나의 지금 사용하는 상표가 상표 등록은 가능한지 아니면은 남의 상표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그 다음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표권자한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판을 바꾸던지 아니면 돈을 내라고 하겠죠. 이 상표권이라는 거는 좀 센 법이라서 형사상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경우에 대응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랑 그리고 상대방이 출원을 한 시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가 상대방이 상표권을 출원을 한 시기보다 빠르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개정된 상표법 제99조 2항에 따라서 나의 상호를 계속 상표로서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표 브로커들이 그동안 영세 사업자분들이 상표 등록을 안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상표 등록을 받아버려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계속 타내는 그런 이 상표법을 악용을 하는 사례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입니다. 단 이거는 내가 사업자로 등록한 그 상호에 대해서만 상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호랑 그리고 사용을 하는 상표랑 서로 다르다면은 이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 등록 자체는 상대방의 상표권 출원보다 빨랐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표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상표권을 무효 심판을 걸거나 아니면은 취소 심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상표법에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거를 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본인의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등록 상표를 취소를 시켜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은 비용도 저렴하고 또 절차도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심판을 의뢰를 받고 이제 변론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상대방의 상표권을 취소까지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 심판의 맹점은 이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상대방이 본인의 상표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날린다는 거는 저 같은 변리사의 어떤 검토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뜻인데, 저 같은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침해 경고장을 날릴 때 상대방으로부터의 취소 심판 같은 역습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3년 이상 상표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경고장을 날리기 전에 실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 무효심판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등록 상표에 태생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를 하는 그런 심판인데, 사실상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대기업 간의 상표 분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상표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조금만 더 빨리 검토를 했더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걸 놓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의미니까요. 이 상표법에는 시기나 방법에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특허나 다른 디자인 보호법 같은 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비 사업주분들 그리고 창업자분들 제발 저한테 연락 좀 바로 주세요. 저 아니라도 좋고 주변의 변리사들한테 찾아가 보세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사실상 간판을 바꾸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상표를 직접 검색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특허청의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보신 결과는 참고만 하시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표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를 검색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검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상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나 아니면은 발음이 유사한 상표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이런 데 검색하는 데 쓰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두세요. 솔직히 상표 검색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